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물론 미국에 진행되고 있는 탑뉴스도 있고요. 새로운 것 맨 앞에 잠깐 전해드리자면 아무리 미국의 정치권에서 싸움을 하다가도 정말 결정적으로 필요한 때는 서로 일을 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자, 그것도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와 공화당의 하원 대표인 하원 의장이 아주 오랜만에 뭔가를 좀 일치된 의견, 단결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보여줬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대표가 오늘 케빈 맥카티 공화당의 하원 의장에게 정말 잘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9월 달에 지금 그 정부 그 자금 예산 같은 것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임시 방편 1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이제 연방은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로컬 정부는 로스앤젤레스 경우는 7월 1일 6월 30일이 마지막 날, 연방정부의 회계 연도는 9월 3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또 1년 동안 예산안을 짜야지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것 모든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더군다나 요즘처럼 양극화되어 있는 때는 쉽게 협상을 해주질 않습니다. 야당의 경우가 협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번에 12월까지는 일단 임시 방편이지만 했습니다. 참 이거라도 어디냐 1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도 또 협상을 해나가겠죠. 이 같은 내용 오늘 드물게 본 공화당과 민주당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아니면 이게 뭐 연방정부 9월 30일 이후에는 10월 1일부터는 폐쇄할 수도 있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리고는 당연히 오늘도 지금까지도 아침은 아침대로 점심은 점심대로 저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18명 모두 19명이 선거 본인들의 유리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됐다 하는 것을 가짜를 퍼뜨리면서 그렇게 유도하다가 기소된 것 마피아법 위반으로 19명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을 해서 전부 기소된 그 이슈에서요. 2장의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1974년 3월 2일입니다. 1974년 하면은 항상 우리가 워터게이트를 생각을 하죠. 리처드 닉슨. 뭐 그리고 어디를 들어가서 뭐 도청을 했고 그때 7명 대배심이 7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리고는 공화당에서조차 우리가 리처드 닉슨 대통령 가까를 더 이상은 어떻게 보호해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이제 곧 탄핵으로 간다는 길이죠.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에서도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같은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리처드 닉슨이 탄핵을 당하느니 사임하겠다 해서 사임으로 이끌고 간 그때 이게 뉴욕타임스 사진이거든요. 1974년도 3월 2일 그 이후에 거의 50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27명의 조지아주의 연방 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을 해서 18명을 기소한 이 내용. 이 사진은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조지아주에서 발행되는 신문 맨 위에 있죠.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에서 가운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고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 등등 지금 파니 윌리스 검사가 마피아 보스와 그 하수인들이다 하면서 기소를 한 그 사람들 똑같은 내용이 보여집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리처드 닉슨 때는 사임으로 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힘이 약해지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도 더 거치고 공화당 내부에서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케이스는 백인 피고와 흑인 검사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파니 윌리스 검사가 흑인 또 여자입니다. 기소 딱 결정되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N자로 시작되는 거, 이걸 N자만 살짝 바꿔서 R자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를 일을 조작을 해서 한 사람들, 조작한 사람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제대로 딴 쪽을 잡지 않고 그 조작한 사람들을 잡는다. 우리가 무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이든이 부정선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명하게 이 검사, 여자 아프리칸 아메리칸 검사를 겨냥을 해서 무슨 거, R자로 시작되는 N으로 바꾸면 인종차별적인 말이 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 그걸 생각하고 하는 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오바마라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싫어서 트럼프에게 투표한 사람이 많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인 우월주의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모일 때는 저 사람들 사이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 똑같이 저 사람들의 그 백인 우월주의 시위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좋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기반입니다. 조지아주 검사를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뭐 별로 단속하지 않는 말이라든가 인종 편견이라든가 그런 사이트에 갑자기 RIGGER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조지아주에서도 또 다른 루리먼이든가요? 그분과 따님도 개표를 하는 요원이었는데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들이죠. 뭔가를 바이든에게 좋게 했다고, 야, 사실 무근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런 것을 엄청 퍼뜨려서 이분들이 또 인종차별적인 그런 얘기까지 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역시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사를 막 그 인종차별적인 언어로 욕을 하니까 소셜미디어에 지금 보면은요, 공화당 사람들이 많이 가는 소셜미디어에 교수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올가미도요. 이게 바로 1월 6일 의사당 폭동사건 때 트럼프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바이든이 대통령이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교수형에 처하겠다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은 어떤 현장에서가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번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해서 또 다른 그 타냐 그 추트칸이라는 그런 판사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협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협박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의 인종차별이 너무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월북한 이등병이 군에서의 인종차별이 너무 심해서 나는 북한이나 제3국으로 망명하기 위해서 판문점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확인되진 않지만 그 이등병의 말인지 아닌지 북한에서 그 정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선전선동 도구로 그 이등병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항상 이렇게 인종이 문제라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여전히 공화당에서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도는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오늘 퀴니피악 그 대학교에서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네요. 응답자의 47%가 바이든을 지지하고 만일 오늘 투표가 치러진다면 46%가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막상막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소되기 전에는 민주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오면 누구보다도 쉬워, 론 디센티스보다도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바이든이 이길 거야, 고령이라는 것을 약점을 극복하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기소되면 될수록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3%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고요. 그 가운데 2%는 또 바이든과 트럼프도 아닌 다른 사람에게 투표하겠다. 2%는 할 사람이 없어. 아무에게도 투표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그 퀴니피악의 여론조사 결과가 일반적으로 바이든과 트럼프의 그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건 오차 범위도 완전히 오차 범위잖아요. 1%포인트 안에 들어간 여론조사 결과 아주 타이트했던 건 처음입니다. 올해 가장 타이트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호감도는 두 후보, 한 사람은 후보라기보다 현재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 호감도가 두 사람 다 50% 넘지 못했습니다. 40%가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호감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호감이다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하네요. 38%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성인 1,818명을 대상으로 오차 범위는 2.3%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하다가 못 전해드리는 게 있는데, 오늘 역시 발표된 AP와 노크 공공문제연구소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53%가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비선거에서 이겨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투표하지 않겠다. 53%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절대로 투표하지 않겠다. 이건 차이가 많이 나네요. 43%. 그런데 아직 이렇게 볼 땐 이건 기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도 막상 지금 4개의 재판이 치러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 과정에서 지지율이 내려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라면 절대로 투표하지 않겠다. 그에게 53%. 바이든에게는 안 돼. 43%입니다. 아마 오늘 그 검사가 좀 전에 말한 거 보면은 3월 4일 이번에는 이제 공동재판입니다. 19명 전부 공동재판 날짜 요청한 거죠. 물론 판사가 결정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34살의 판사예요. 이제 그지요. 풀턴 카운티 판사가 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판사가 지금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인정신문은 9월 5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다른 법적인 그 날짜와 하나도 겹치지 않게 파니 윌리스 검사가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재판이 지금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기소됐죠. 또 기밀문서, 또 뉴욕에서 선거자금법 위반 이렇게 3개의 플러스 조지아주에서의 이 케이스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굉장히 바쁘고 아마 본인이 정신없을 거예요. 어떤 때는 이 4가지의 너무나 중요한 재판을 동시에 치러야지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이슈를 조금 바꿔보면은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미국 사람들의 54%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는 게 마땅하지 42%는 기소돼서는 안 된다. 이건 얼핏 생각하기에도 공화당은 기소되면 안 된다고 답했을 것이고 민주당은 기소돼야지 된다고 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 민주당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무소속이 중요한데 무소속 유권자들은 이 법무부의 기소를 특별검사가 됐건 뭐 지지한다. 이거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네요. 57%가 지지하고 37%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건 20%포인트 차이입니다. 기소한 게 맞다.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거의 모든 민주당원 95% 트럼프가 선거 관련 범죄로 기소돼야지 된다. 공화당은 12%가 기소돼야지 된다. 민주당은 5%만 기소돼서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화당은 12%가 기소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선거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플러스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공화당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이건 마녀 사냥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강하게 돈도 주고 마음도 주고 하지만 일반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네, 조지아 역시 이것도 조지아주에서는 기소되기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하와이 산불 속보입니다. 현재 106분이 사망하셨네요. 3분
신원 확인했고, 이 신원을 확인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몇 년 아니라 몇십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9.12 사태 일어난 때 수십 년 지났잖아요. 아직도 그 DNA로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돼, 저렇게도 안 돼, 시신 확인 작업이 이어집니다. 당시에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 센터 그 잔해에서 시신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유해가 참 식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2001년이었죠. 9.12 사태. 지금도 미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는 40%가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직장이 있고 근무하고 하는 것으로 장례식 같은 것을 치른 거죠. 보통 이제 시신을 확인을 하려면 다 녹아내린 강철 그 사이에서의 유해, 올바른 샘플을 가져야지 되고,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이 쫙 모이고 있잖아요. 하와이로. 보건부의 전문가도 그렇고. 치아가 쉽다고 하는데 치아 기록을 찾기가 힘듭니다. 치과도 불탔어요. 그리고 너무 뜨거웠으니까 지문도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처음에 이 산불이 일어난 것은 새 보호센터에서 너무 심한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봇대를 쳤고, 그러면서 전신줄들이 탁 스파크를 일으켜서 불이 붙었다. 지금 이 같은 영상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와이 주지사가, 이거 굉장히 미국적인 건데요. 이 마우이의 라하이나 산불은 100년 넘어 만에 최악의 산불입니다. 106명이 숨지셨고 아직까지 1300명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런 비극 속에서도 내가 저걸 재건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뭐 인간의 당연한 마음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하와이의 주지사가 쉽게 개발업자에게 땅을 팔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마우이에서 다 파괴된 곳에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새로 집을 지어서 부자들이 거기를 다 점령할 것이다. 그럼 원래 살던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마우이도 집값 보니까요, 부동산 도표 나온 것 보니까 중간 주택값이 120만 달러나 하던데요. 이거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집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디로 가란 말이냐,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그 산불 현장에는 9.12 사태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노력하며 기억을 하는 그런 어떤 기념물 같은 것은 만들어지겠죠. 자, 두 가지 경제적인 추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달에 텔레비전 세트 사용의 50% 미만이 방송과 케이블이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하면 우리는 그냥 다 방송국에서 텔레비전까지 주는 게 아니잖아요. 텔레비전이라는 세트, 디바이스를 사고 이 디바이스로 무엇을 보느냐. 예전에는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나오는 것만 봤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일반 방송국, 케이블 텔레비전 합쳐도 50%가 안 됐습니다. 이런 걸 조사하는 닐슨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지난달에는 좀 스포츠 이벤트가 부족하긴 했어요. 물론 미국이 그렇게 허무하게 지기 전까지는 여자 월드컵, 그때는 조금 시청률이 올라가 있긴 했지만, 케이블의 점유율이, 케이블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백 개 채널이잖아요. 전체적으로 텔레비전 세트로 사람들이 보는 것의 30% 아래입니다. 그에 비해서요, 저 텔레비전으로 쫙 연결을 해서 컴퓨터로 보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요, 훌루도 있고요, 그렇게 보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케이블의 역사가 훨씬 긴데 38%, 스트리밍 38.7%네요. 거의 39%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업계에도 더 많은 변화가 있겠다는 겁니다. 타겟이 지금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 4분기 하는 것을 오늘 발표를 했네요. 왜냐하면 5월달, 6월달부터 이제 타겟이 5월달에 특히 프라이드 먼스라고 해서 모든 소수자들에 관한 물건을 팔았잖아요. 옷부터 뭐 장난감부터 등등.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식품이라든가 미용용품 이런 거는 많이 샀는데,
성소수자를 위한 여러 가지 상품, 나중에 막 직원들 위협하고 사람들이 보이콧 한다고 하고 해서 다 내렸잖아요. 거의 내려서 2, 4분기에 매출이 뭐 5.4%가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올해 말까지도 전체적인 매출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줄어들 것이다. 하향 조정한 거죠. 수익 전망을. 해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프라이드 상품을 내놓은 뒤에 회사가 너무 비판도 받았고 매출이 줄어들어서 그로부터 우리 배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밀러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산타모니카에서 학교를 다녔었고 아주 젊었을 때 30대 초반 30살인가요? 31세인가요? 백악관에 들어왔죠.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정책을 대통령에게 자문을 했고 어린아이 젖먹이도 엄마와 떼어놓고 하는, 이건 정말 많은 여성들이 분노했었던 것이죠. 그런 걸 만들었던 스티븐 밀러가 어퍼머티브 액션 페이지에도 앞장섰었습니다. 스티븐 밀러가 이끄는 보수적인 비영리 단체가 법에 관한 비영리 단체예요. 이 회사의 투자가 가운데서 한 명을 대신해서 타겟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들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가들은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수적이잖아요. 투자가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분야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스티븐 밀러가 보수적인 투자가 중 한 명을 대신해서 타겟을 고소를 했습니다. 왜? 내가 투자를 했는데 왜 프라이드먼스라는 걸 만들어? 성소수자를 위한 상품을 왜 만드냔 말이야. 그리고 투자한 건 나 손해보게 생겼잖아? 대중의 반발을 예상했어야지 하면서 소송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마치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정규 방송 시간에 인공지능에 관해서 USC의 박사님을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그 의대 교수신데 요즘은 의대 무슨 데 상관없이 인공지능을 모르면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나쁘다 비판도 있지만 비판한다고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나의 세대는 아니지만 나의 세대도 이미 인공지능 세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라든가 조카라든가 손주라든가 어마어마하게 인공지능과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강 개괄적인 것을 이제 USC의 홍 박사님과 함께 내일 인터뷰를 하실 테니까요. 특히 내일 아침 방송은 좀 귀기울여서 들어주시면은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적인 그 백그라운드는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